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관세 협상 결국은 다 나가리 되나요? 지금 뭐 안 되는가 봅니다.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이재용한테 SOS를 쳤습니다. 이재용이가 관세 협상을 지원하러 출국한답니다. 자, 이재용이까지, 사실은 이재용이 비자 받기도 어려운데 이스타 비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비자 신청을 해야 될 텐데 비자가 바로 나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가 테슬라하고 22조 8천억짜리 규모의 최대 규모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지금 테슬라하고 잭팟을 터뜨렸어요. 삼성전자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통한다, 삼성전자 이재용을 보내보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 실패했습니다. 우이상락이 먼저 가서 미국에 또 마크 루비오라든지 만나려고 했지만 사실은 마크 루비오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유선으로 협상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뭐 우이상락이 몇 번이나 갔지만 우이상락은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보실장을 왜 관세협상에 내세우는지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우이상락 카드는 완전히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특사카드도 뭐 하나마나 이거 완전히 실패했고요. 뭐 김종인 보낸다고 어쩌고 하더니 그것도 나가리 되고 어쩌고 하면서 미국 특사카드 결국은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나라의 지금 뭐 기획재정부 장관 구인철 등등등등, 여기도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카드가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카드가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카드를 잘못 뽑았기 때문이에요. 원래가 우이성락이라는 사람,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안보실장인데 왜 우이성락을 보냈을까? 왜 이 경제 문제를 이 안보 문제로 풀려고 했는지 참 이해 안 가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우이성락이는 아예 마크 루비오가 상대도 안 해줌으로써 아주 체면을 구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같은 경우도 2+2 협상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다시 또 체면을 구겼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또 갔던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우리 또 지금 또 우리 재무장관이죠. 산업통상부 장관, 여기는 또 미국 갔다가 또 스코틀랜드로 갔다가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또 미국 갔다가 이런 어떤 똥개 훈련하는 그런 또 지금 수모를 당했고요.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하니까 이재용을 집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갔어요. 이재용도 과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용을 처음부터 썼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와가지고 며칠 남지도 않은 사이에 지금 이재용한테 모두 걸기를 한다. 그럼 이재용이 잘 안 되면 그 독박을 이재용한테 쓰라, 뭐 그런 말입니까? 사실 이재용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가야 되는 자리를 이재용한테 지금 마지막 카드로 이재용 카드를 뽑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원래는 정용진 카드를 뽑았어야 되는데 정용진을 쓰기에는 정용진이 트럼프하고 워낙 가깝고 또 정용진은 완전히 찐 보수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이 약간은 좀 껄끄러웠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정용진을 썼을 경우에 정용진이 뭐 도움은 되겠지만 완전히 우리 자유보수 우파, 찐 보수 우파의 핵심인 정용진한테 구걸하는 모양이 되니까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그걸 하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재용이 간다. 그럼 이재용이 과연 트럼프와 어떤 그 친밀한 그런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재용이 또 미국의 마크 루비오라든지 미국 정계 인물들과 어떤 그렇게 또 격의 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지, 글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요, 이재용은 10년 동안 지금 재판 받으냐고 미국도 제대로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깜빵 가고 어쩌고 하면서 이재용의 어떤 미국 내 그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미국 내 인맥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용을 뽑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이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도 이재명이가 이재용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뭐 이물어졌다고 할까? 친분 관계가 생겼다고 할까?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입장으로서는 뭐 이재명한테도 보험 들어놔야 되고 또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보험 들어놔야 되니까 아마 이제 뭐 이재용은 이재명이 쓰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카드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용진 카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트럼프의 최측근이고 트럼프의 비호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이거야. 그리고
또 정영진이 그렇게 만만하게 이재명의 어떤 뭐 그런 요구라든지 뭐 지시를 갖다 따를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한 거고, 결국 만만한 이재용을 택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재용이 이렇게 이제 구원투수로 나선 이 상황에서 이재용이 만약에 어떤 그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그 독박 책임을 이재용이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어디 가든지 몰라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뭐 관세 협상과 관련된 회의를 해도 그 용산 회의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안보실장이 주재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회의를 주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국세에 대해서, 이 관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모호한 전략을 쓰는 거고, 이 관세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자기한테 독박이 돌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이재용을 보내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재용은 말이죠, 저번에도 거의 아무런 죄도 없이 최순실과 뭐 국정을 농단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깜빵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재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그 독박은 이재용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사실은 말이죠, 이런 어떤 막판에 가가지고서 부담스러운 그런 역할을 맡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거부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부할 형편이 못 되니까 그럼 뭐 가보라니까 가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재용이 간다 해가지고서 별로 그렇게 나아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죠. 이재명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바라는 거는 삼성이 가가지고서 미국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우리 삼성이 미국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 등등등등,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삼성이 좀 돈을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의 환심을 사도록, 뭐 그런 거를 아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삼성도 말이죠, 그런 여력이 없다면 뭐 지금 떠밀려 가지고서 투자를 할 만한 입장도 아닌데 빚내 가지고 투자했다가는 삼성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도 현대가 말이죠, 지금 솥도에 몰고서 정정 회장이 북한 갔다가 결국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북한 사업한다고 해서 돈 엄청나게 퍼주고 난리 떨다가 현대가 휘청휘청하고 사실상 망한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이라든지 다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는 사실 지금 자동차밖에 더 남았습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건데, 결국 대부 사업하다가 정정 회장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돈 다 털어먹은 겁니다. 그리고 또 아들은 하나 또 사망하고요. 뭐 그렇게 된 건데, 이번에도 이재용이가 가가지고서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둘 경우 이재명은 그 뒤에 숨고 모든 책임이 이재용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말이죠,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지금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내일 모레가 지금 기한인데 오늘 뭐 나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정말로 기업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차라리 또 확실하게 통하는 카드, 정영진 카드, 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요청을 해가지고서 정영진을 설득하고, 그래서 트럼프와 우리 쪽에 그 관세 협상에 정영진이가 좀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정영진한테는 어려운 거야.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가 정영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닌 거야. 왜냐면 정영진은 트럼프의 측근 아닙니까? 트럼프의 아들이 정영진하고는 뭐 완전히 중마고 같은 사이고, 근데 정영진은 저번에도 트럼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정영진한테 부탁해서 트럼프한테 가는 게 이게 조금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정영진한테는 부탁하지 못했다고 보고 결국 만만한 이재용을 택했는데, 이재용으로서는 뭐 거부할 수도 없으니까 이재명의 요구를, 그래서 가긴 갑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재용은 지금 10년 동안 재판받느냐고 많은 그 인맥관계가 무너졌고, 그리고 또 삼성이 뭐 돈이라도 옛날처럼 뭐 펑펑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도 네코가 석자인데 글쎄 돈을 그렇게 투자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결국은 이제 이재용까지 보냈는데 안 됐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재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까지도 보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어떤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결국 이재용은 또 부수시개로 사용되고 버려질 운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아쉽고 자기들이 또 필요하면 이렇게 불렀다가 자기들이 또 필요 없으면 깜빡 보냈다가 이것이 저 좌파들의 속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끌려다니는 이재용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 회장들은 불쌍해요. 엄청나게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그래서 밥을 5개 먹는 것도 아닌데 여차하면 무슨 뭐 배임이니 여차하면 횡령이니 그래가지고 깜빡 보내고 그리고 말이죠. 정권이 계속해서 대기업 회장들을 호출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시내려주고 말이죠. 그런데 돈은 돈대로 내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용이 다른 사람보다 밥을 더 많이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서 기업복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갖다가 나라에서 말이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도 한으로 남아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요청이 있는데 불구하고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재명이가 다급하니까 이재용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연 이재용 카드는 통할까요? 제가 볼 때는 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박은 이재용이가 쓸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뒤에서 유유 빠져나가겠죠. 하여튼 관세 협상 지켜보고요. 이재용이 이렇게 하나의 구원투수로 나섰는데 결과 어떨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해서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